자, 오늘 통변은 그동안에 뭐 천체 물리학자 중에 최고의 과학자였던, 물론 지금은 뭐 2018년에 작고하셨습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 영국 사람입니다. 최고의 과학자였죠. 예, 스티븐 호킹 박사 사주를 가지고 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킹 박사는 42년 1월 8일입니다. 1월 8일 몇 시에 태어났냐면 새벽 2시 29분에 옥스포드에서 출생했습니다. 시간 정확합니다. 항상 저는 이게 지금 제가 통변을 하면서 참 좀 고민되는 것은 뭐냐면, 오히려 외국 사람들은 시간까지 정확해요. 구글에 들어가면 몇 시에 어느 병원에서 태어났다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한민국 사람들은 첫째 양력과 음력을 혼용해서 쓰고, 또 시간을 정확하게 나와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이제 우리 국내 유명인들, 연예인들 통변해서 올린 게 있지만, 대체적으로 제가 시간을, 그 정도 걸으시면은 이 시간 정도 돼야 되겠다 해서 추정해서 올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통변을 하면서도 제가 조금은 찝찝한 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거의 다 뭐 제가 유명인들 통변한 것은 거의 다 적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뭐 이명박 대통령도 내가 6개월 전에 구속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뭐 조국 장관도 사퇴 안 하고 임명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최경환 부총리도 검찰 조사받고 구속된다고 얘기했죠. 뭐 그 다음에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도 입춘 지나야 나온다 했는데, 입춘이 2월 4일인데 2월 5일날 그때 출소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사람의 지금 현재 있는 위치, 그 다음에 뭐 이런 거를 총 감안을 해보면 시간은 어느 정도 추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양력이냐 음력이냐 이런 것까지 참 판단하기가 좀 사실 괴로운 면도 있고, 또 사주를 정확하게 입수를 했을 때는 명확하게 나옵니다. 제가 그 이낙연 전 총리하고 지금 이재명 지금 민주당 그 대통령 후보하고 경선이 붙으면은 이낙연 후보가 지고 이재명 후보가 된다. 내가 그거는 벌써 이미 한 6, 7개월 전에 경선하기 6, 7개월 전에 제가 이미 유튜브에 예언을 해놨습니다. 그런 정보들은 제가 좀 잘 입수가 좀 명확하게 나와 있었기 때문에 판단의 근거가 됐던 것이고요. 지금 현재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는 사실 저는 윤석열 후보 사주도 확실하게 입수가 된 상태도 아니고, 또 이재명 후보 사주는 사주를 만들었네 여러 가지 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다가 내 모든 것을 걸고 누가 된다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예언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명약 관항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생년월일시만 정확하면 거의 적중한다. 거의 백발백중까지는 아니지만 백발 한 95발은 적중한다. 그것은 뭐냐? 격국으로 풀어보면 다 적중하게 돼 있다. 저는 이렇게 자신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스티븐 호킹 박사는 02시 29분에 출생했다고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축시에 해당이 됩니다. 옥스퍼드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러면 영국에서 태어나면은 한국 시간으로 환산해서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냥 영국 그 당시의 시간으로 사주를 풀어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푸니까 이와 같은 사주 명식이 나왔습니다. 자, 호킹 박사는 누구나 유명하지만 제가 조금 더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좀 더 보완했고요. 거기에 조금 부족한 부분들을 충분히 이제 증명시켰던 그런 과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양자 중력, 우주론과 양자 중력 연구에 크게 기여를 했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자신의 이론하고 일반적인 우주론을 다뤘던 대중과학 서적을 출간을 했는데 그게 시간의 역사라는 책입니다. 저도 그걸 읽어봤는데 굉장히 참 대중들이 좀 물론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대중적으로 많이 접근한 물리 이론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게 영국 런던 선데이 타임즈에서 베스트셀러 목록 기록이 237일이 아니고 237주 동안이나 갖다 실려서 화제가 된 적도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호킹 박사는 21살 때부터 루게릭병을 앓았습니다. 그래서 휠체어 의지하고 몇 년도에 죽었냐면은 76살에 죽었습니다. 아마 루게릭병을 앓았던 사람 중에서는 아마 최장수했던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마 이분은 정신력으로 자기가 해야 될 연구나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버텨나갔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대단히 존경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뭐 어릴 때부터 책을 좋아했던 책벌레라고 했고요. 과학을 좋아해서 과학자가 되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대학에서는 조정 선수 있잖아요. 조정 선수로 활동할 정도로 건강을 했는데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계단을 내려가던 중에 중심을 못 잡고 쓰러져서 병원에 가보니까 그때 루게릭병으로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가 앞으로 2년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21살에 진단받아가지고 76이 죽었으니까 뭐 한 5년을 더 살다가 갔습니다. 우리 인류로서는 이런 분이 오래 살다 간 게 큰 행운이라고 저는 보고 참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사주는 이제 우리가 풀어볼게요. 명식은 신사의 신축에 신유의 기축으로 삼행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이게 좀 특이한 면이 지지가 완전히 사유축 근국을 형성했거든요. 사유축 근국을 형성해서 이 사주는 종왕격이 아니냐 하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종왕격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월이 인성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종왕격은 되질 않고 또 더군다나 본기 축토의 본기 기토가 정확하게 투관돼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종격이 안 되고 기토가 격이 돼서 편인격이라는 격을 만들었어요. 편인격. 자, 기토가 격입니다. 뭐 본기투관이 됐으니까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은 본기투관일 경우에는 격이 아무리 대원에서 대원이 바뀐다 하더라도 변격이 오질 않습니다. 그대로 편인격으로 갑니다. 자, 편인격에서 가장 좋은 용신이 첫째는 비견급제 용신입니다. 비견급제 용신입니다. 자, 편인이 지금 이 사주는 편인이 강한 게 아니고 일간이 강한 거예요. 자, 편인격은 격이 강하면은 격을 누르는 쪽으로 용신을 잡아야 되고 격이 약하면은 격을 살리는 쪽으로 용신을 잡아야 되는데 비견급제가 용신이 되는 것은 격이 강하든 약하든 상관없다. 격의 강약과 상관없이 잡습니다. 강약과 관계없다. 관계없이 용신이 되는 게 비견급제예요. 편인격에서. 자, 이유는 뭐냐 하면은 격의 힘을 빼야 되니까 힘을 빼야 되는 데는 또 뭐가 필요하냐면 비견급제가 필요해요. 그쵸? 격이 강하면은 격을 인성이 비견급제한테 생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결국은 격의 힘이 빠진다.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는 강할 때도 쓸 수 있고 그럼 약할 때는 비견급제가 왜 쓰이느냐? 약할 때 쓰이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격이 깨지면 안 되기 때문에, 격이 깨지면 안 되기 때문에 격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비경급제가 필요한 겁니다. 편입격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 재성이거든요. 자, 제가 와가지고 가골목이 와가지고 기토를 묶거나 때려버리면 격이 묶이기 때문에 파격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모든 게 이 비경급제들이 다 쳐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성을 쳐내주는 비경급제가 용신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완벽하게 편인격에 비급이 엄청나게 강해서 격이 약하면서 비경급제가 용신이 되는 쪽으로 이 사주는 그대로 성격이 된 사주로 만들어졌다. 자, 경신금일간이 해자축으로 태어나면 조가 시급합니다. 조가 시급하기 때문에 이 사주는 이 사화가 조용신이 되겠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렇지만 이 조용신이 사실상 조금 약하긴 해요. 왜냐하면 이 사회축 합을 해버렸거든. 그래서 이 사화가 조용신의 부실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가 조금 의문스러운 면은 없잖아 있어요. 그런데 자, 이제 무술대운이 와가지고, 무술대운 이때가 와가지고, 결국은 21살 때 유계립병을 하게 됩니다. 21살. 21세 이 무술대운이거든요. 이때는 왜 유계립병이, 사주 원국에는 형살이 없어요. 사주 원국에는 형살이 없습니다. 형살이 없죠? 또, 장애가 되는 사주들이 사주 원국의 형살이 뚜렷하거나, 혹은 살중신경하거나, 일간은 신약한데 편간이 강하거나 이런 경우에 장애인이 되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정관이 완전히 깨져버렸든지, 정관이 힘이 있는데 완전히 깨져버렸든지, 이런 경우에 이제 장애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사주 원국에는 장애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없는데, 운에서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운에서 뭐가 데리고 들어갔느냐 하면은 바로 이 술토와 축토. 그래서 이게 축술 형살에 걸려있다. 자, 축술 형살은 수가 강해야 되거든요. 수가 강해야 되는데 사실 이 사주에서는 수가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축월은 수왕지절이에요. 수가 왕성한 지절이기 때문에 수가 안 보여도 이 사주는 수가 강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축술 형살에 걸려 들어와가지고 결국은 이때부터 류계릭병을 앓게 됩니다. 그 이후로는 뭐 이게 류계릭병이라는 게 치료제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그냥 형살이 빠져나가도 한번 걸려 들어가는 게 낫지를 않고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사주 전체적으로 운의 흐름을 보면 이분은 류계릭병을 알았지만 명성이라든가 연구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대단히 좋은 겁니다. 왜? 여기에 조용신 들어왔죠. 사화미 이쪽으로도 조용신 들어옵니다. 근데 사화가 조용신 이때는 사화가 유금하고 또 합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100% 조용신이라고 볼 수 없지만 이런 시절, 그러니까 정유, 병신, 을미, 갑오 이런 시절에 이 40년간은 굉장히 이분이 연구라든가 이런 실직들이 뛰어나서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그러한 과학자로 활동하게 됩니다. 자, 계사대운이 와서 계사대운에서 이 양반이 언제 죽었느냐면은 76년도 2018년에 죽었는데요. 2018년이 또 공교롭게도 무슨 년이냐? 바로 무술년입니다. 그래서 무술대운의 행살이 걸려 들어가지고 무술세운에 또다시 행살이 들어오면서 돌아가시게 되는 그런 사주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뭐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또 굉장히 존경스럽기도 하고 그런 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 과학으로서 큰 획을 한번 그었던 그러한 인물에 대해서 오늘 통변을 한번 해봤습니다.